앞서 철학의 역사와 과학화, 그리고 미래의 철학의 전편 1에서 철학의 시작을 발생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지만 결국 근본에 있어서 철학은 세계 이해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와 지혜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지적 탐구는 인간 본성의 발로이며 표출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적 본성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이 부여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래적으로 추구하고 희망하는 것은 잘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철학의 근본 물음을 대표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즉 삶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과 방도 즉 로고스와 소피아, 프로네시스가 곧 삶의 지혜이며 그것을 찾아내어 자신과 인간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임무이자 목적입니다. 삶의 지혜로서 잘 사는 것, 혹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지혜의 근원으로서 궁극자, 절대자에 대한 열망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며 그것은 감각적 지각 그 이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열망과 인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극자에 대한 합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을 때 그것은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철학 이전에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인간적 삶을 규정하는 근본 체험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것을 이성의 언어와 논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비를 떠나 그것은 당대의 인간에게 허용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졌을 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철학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특정한 종교의 진리가 철학적 진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또한 변화된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면 종교가 지닌 근원적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역사적 현실이 증명합니다. 존재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 존재에 대한 경험과 통찰에서 기원하는 종교와 절대자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추구하는 철학 형이상학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 체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근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종교는 모두 인간이 구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 곧 삶의 지혜의 발견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종교와 신화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종교의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가 인간적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대는 분명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야말로 자연과 세계의 진리를 밝혀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오늘날 철학을 과학적인 철학 사이언티픽 펄라서피를 표방하는 일군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통일과학의 이념으로도 구체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존재 의미는 물론이며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발견은 과학을 통해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근원으로서 존재에 대한 인간의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적 삶을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과학화된 그리고 역사화된 철학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자조와 한탄에 사로잡혀 있으며 따라서 철학의 무능과 무능력을 실감케 합니다.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삶 또한 더 이상 구원할 수도 구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위한 세계 이해, 그리고 이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삶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적 삶의 문제 해결을 총체적으로 기획하는 활동이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을 위한 실천적 지혜의 실천은 정치로 귀결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정치의 역사의 다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를 통해 인간의 삶이 총기획되고 경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철학의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철학의 많은 작은 영역과 분야, 그리고 탐구들 또한 실제로 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계몽되어야 하며 각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삶의 지혜를 말하고 인간의 행복과 구원의 방도를 일러주는 철학의 지혜가 곧 철학하는 일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는 철학의 현실태이자 완성태입니다. 철학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지식은 종교적 지식도 과학적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지식 즉 정치입니다.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가 존재하고 또 정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면 철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를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대의 플라톤이 최고의 철학적 지혜로서 이데아론을 정립한 것도 스승 소크라테스의 삶을 좌절시킨 부정의한 현실의 변혁을 통해서 정의 사회와 이상 국가의 실현을 꿈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 실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완전한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현실 세계를 구별하는 이데아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목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시민들 하나의 의식 수준과 공정한 절차, 공명한 선거 등이 한 국가와 시민적 삶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거짓과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정치 현실에서 참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소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남들 살아가는데 적당히 묻어가는 인생은 철학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미래의 철학과 철학의 미래 또한 이에 달려 있습니다.